이 이야기는 춘천시에 사는 한정우 씨의 사연을 각색 및 재현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정우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장례도 치렀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밤새 울었고 제 손으로 차가운 유골함을 묻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직 젊은데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하지만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잊는다는 건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명절을 보내고, 혼자 늙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 골목에서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생선가게 앞에 서 있던 한 여자,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손짓,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접히는 얼굴. 그 여자는 20년 전 제가 묻었던 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고등어 어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내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정우입니다. 올해 63입니다.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여자가 있었습니다. 윤서연, 제 아내였습니다. 처음 만난 건 제가 28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공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았고 월급날이 되면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는데 저는 늘 제자리였습니다. 낡은 운동화, 2벌뿐인 셔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던 작은 방. 그런 제가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서연이는 동네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본 날도 비가 왔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비를 맞고 분식집 처마 밑에 서 있는데 서연이가 문을 열고 나와 말했습니다. 손님, 우산 없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금방 그칠 것 같아서요. 하지만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저를 보더니 가게 안에서 낡은 우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쓰고 가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그러다 감기 걸려요. 그녀는 우산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하게도 그 작은 우산보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더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산을 돌려주러 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산 돌려주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떡볶이 드시러 오신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둘 다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눈이 반달처럼 접히고 입꼬리가 조용히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그 분식집에 갔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를 시켜놓고 괜히 물을 한 번 더 달라고 하고 괜히 휴지를 찾고 괜히 계산을 천천히 했습니다. 서연이는 그런 저를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우 씨,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계산할 때 카드에 이름 나오잖아요. 아, 그녀는 웃었습니다. 정우 씨는 참 티가 나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데이트라고 해봐야 대단한 건 없었습니다. 한강에 가도 김밥 한 줄이 전부였고 영화를 보려다가 돈이 아까워서 극장 앞에서 포스터만 보고
돌아온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연이는 늘 웃었습니다. 정우 씨랑 있으면 이상하게 배가 안 고파요. 왜요? 마음이 배불러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신혼집은 낡은 연립주택 반지하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창틀 사이로 물이 스며들었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아껴야 해서 이불을 두 겹 덮고 잤습니다. 그래도 서연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해서 고개를 숙이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우 씨, 나 하나도 안 불행해요. 미안해.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뭘 더 잘해요? 지금도 충분해요.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 남들처럼 좋은 집도 못 해주고. 그때마다 서연이는 제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쉿. 그런 말하지 마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돈 많이 벌면요. 시장 가서 고등어 제일 큰 거 사 먹어요. 고등어? 네. 그리고 나물도 사고, 두부도 사고, 김치도 사고. 그게 그렇게 좋아? 좋죠. 정우 씨랑 손잡고 시장 걷는 거. 그녀는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늙어도 시장 같이 다녀요. 손 꼭 잡고요. 누가 먼저 놓으면 안 돼요.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그때의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서연이가 있었으니까요. 결혼 7년째 되던 해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새벽녘 장모님이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이는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나 혼자 다녀올게요. 같이 가자. 아니에요. 정우 씨 오늘 출근해야 하잖아요. 출근이 문제야? 장모님이 쓰러지셨다는데. 서연이는 제 셔츠 단추를 잠가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상황 보고 전화할게요. 별일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끝까지 불안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길도 어두웠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정우 씨, 그러면 지각해요. 괜찮아. 정말 괜찮아요. 서연이는 웃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이 선명합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서연이, 작은 가방 하나, 젖은 우산, 그리고 뒤돌아보며 웃던 얼굴. 정우 씨, 응? 오늘 저녁에 라면 먹자. 또 라면이야? 비 오는 날엔 라면이죠. 알았어. 계란도 넣어줄게. 약속? 서연이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그날 저녁 저는 라면을 끓이지 못했습니다. 점심 무렵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윤서연 씨 보호자 되십니까? 그 말만 들었는데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버스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가 탄 버스가 빗길 산길에서 미끄러져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불이 났고 사망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을 부르며 쓰러졌고 누군가는 벽을 치며 울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이는요? 제 아내 윤서연이는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경찰이 저를 불렀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탑승자 명단, 소지품, 신분증이 일치합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비닐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연이의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불에 그을린 신분증과 우리가 함께 찍었던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서연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닐 겁니다. 제 아내 아닙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알지만 정황상 윤서연 씨가 맞습니다. 저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저는 믿지 않을 힘도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누가 와서 제 손을 잡고 울었는지, 누가 제 어깨를 두드렸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서연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한 숟갈이라도 떠. 저는 못 먹었습니다.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쓰러져. 저는 마실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혼자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향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사진 속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라면 먹자며. 대답은 없었습니다. 계란 넣어준다고 했잖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왜 나만 두고 갔어? 우리 늙어서 시장 같이 가자며. 손 놓지 말자며. 3일 뒤 저는 화장터에 있었습니다. 화장로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내 아내가 저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연기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같이 타버렸구나. 유골함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 작은 함 안에 서연이의 웃음이, 목소리가, 손길이, 우리가 함께 보낸 7년이 모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납골 땅에 유골함을 안치하던 날, 저는 한참 동안 그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저는 유리문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어떻게 살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1년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에 서연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무너졌습니다. 부엌에는 그녀가 쓰던 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화장대에는 빗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롱에는 그녀의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대로 둘 거야? 하지만 저는 손 뗄 수 없었습니다. 옷을 치우면 그녀가 정말 떠난 것 같을까봐, 컵을 버리면 그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의 칫솔도, 앞치마도, 작은 손거울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술을 사주겠다고 했고, 친척들이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심스럽게 재혼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정우야, 너 아직 젊어. 그때 제 나이 35이었습니다. 애도 없잖아.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저는 웃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그런 말하지 마. 서연이 없이 내가 뭘 살아.
사람들은 처음엔 저를 안쓰러워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자 저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연락이 하나둘 끊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저는 전화기를 꺼두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아들 걱정에 매번 울며 전화하셨습니다. 정우야, 밥은 먹었니?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먹었어요. 사실은 라면 하나도 못 먹은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살아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그런 전화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 약국에 갔습니다. 혼자 장을 봤습니다. 혼자 생일을 보냈습니다. 생일 케이크는 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년 서연이의 기일이 되면 작은 국화꽃을 사서 납골당에 갔습니다. 나왔어. 저는 유리문 앞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갔는데 고등어가 싸더라. 당신 좋아하던 깻잎 장아찌도 봤어. 우리 같이 갔으면 당신 또 많이 샀겠지. 말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 붙잡고 산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날이었습니다. 봄이 막 지나가고 초여름 냄새가 나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시장은 이상한 곳입니다. 사람 냄새가 진하게 나는데 그래서 더 외로워지는 곳. 부부가 나란히 걷는 모습, 손주 손을 잡고 과일을 고르는 할머니, 생선을 흥정하는 아주머니들. 그 속에 있으면 세상은 계속 굴러가는데 나만 오래전에 멈춘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두부 한 모와 파 한 단을 샀습니다. 그러다 생선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여자가 고등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뒷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어깨선, 조금 구부정하게 서는 자세, 생선을 고를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닐 거야. 20년 동안 저는 수없이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얼굴이 닮아 보여 한 정거장도 못 가고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정우야, 정신 차려. 서연이는 죽었어.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여자가 손을 들어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저는 그 손짓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생각에 잠기면 항상 그렇게 머리카락을 넘겼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팔을 꽉 쥐었습니다. 여자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 사이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잊지 않은 얼굴이었으니까요. 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서연아.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여보, 무거워. 내가 들게. 여보. 그 두 글자가 제 가슴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서연이는 그 남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 고등어 조림 해줄게요. 좋지.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어. 그녀는 부끄럽다는 듯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라면을 먹으며 웃던 얼굴, 처마 밑에서 우산을 건네주던 얼굴,
시장에 가자고 말하던 얼굴, 그 얼굴이 다른 남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 손에 들고 있던 파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상인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파 떨어졌어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서연이와 그 남자는 시장 골목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끝쪽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진 반찬, 미진.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서연이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참기름 냄새와 갓 무친 나물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에게 반찬을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이소박이 맛있어요. 조금 드셔보세요. 목소리도 그대로였습니다. 밝고 다정하고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목소리. 저는 문 밖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농담을 했습니다. 남자는 계산대를 정리하며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자연스러운 부부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힘들게 살고 있었다면, 차라리 울고 있었다면 제가 손을 내밀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틈에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문 위에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갔던 그날, 비에 젖은 제게 우산을 건네던 그날,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그녀의 미소가 멈췄습니다. 네, 서연아.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손님,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나야. 정우야. 한정우. 그녀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그 이름을 몰라요. 몰라? 네. 저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강미진이에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 서연이야. 윤서연. 그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손님, 이러시면 곤란해요. 서연아, 제발 나 좀 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야. 당신 남편이야. 그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움도 놀라움도 반가움도 그저 낯선 남자를 두려워하는 눈빛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 보세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고. 20년 동안 그 얼굴 하나만 붙잡고 산 사람에게 왜 그렇게 보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는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연이는 그의 뒤로 조심스럽게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제 뒤에 숨어 웃었는데 이제는 다른 남자 뒤에 숨어 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 제 아내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20년 전 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제 아내라고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너무 단단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안의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대로 둔 서연이의 물건들, 그녀가 쓰던 컵, 낡은 앞치마, 장롱 속 옷,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데, 사망신고까지 했는데, 유골함까지 묻었는데, 저는 다음 날부터 20년 전 사고 기록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오래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20년 전 자료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찾아주세요.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제 아내가 살아 있습니다.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방서에도 갔습니다. 병원에도 갔습니다. 당시 사고를 기사로 썼던 신문사에도 연락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오래된 기록 하나를 찾았습니다. 사고 당시 신원 미상 생존자가 한 명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성, 중상, 외상성 뇌손상, 기억상실 의심.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이 워낙 혼란스러웠습니다. 화재도 있었고 소지품도 뒤섞였고요. 그럼 신원 확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무려 20년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묻었다고 믿고 산 20년. 그 시간 동안 서연이는 어디선가 살아 있었습니다. 혼자 기억도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저는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 앞에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반찬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무작정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남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야기하시죠. 근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도진우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렸습니다. 그는 차를 앞에 두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한참 침묵하다가 그가 말했습니다. 기록을 찾으셨군요.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부터는 몰랐습니다. 그 말에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럼 언제 알았습니까? 도진우 씨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몇 년 뒤였습니다. 몇 년 뒤면 왜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매년 납골당에 갔고 매일 밤 그 사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저는 그 사과가 더 아팠습니다. 그가 변명이라도 했다면 저는 분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고 후 서연이는 강원도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고 나이도 가족도 사는 곳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도진우 씨는
그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누가 와도 잘 웃지 않았습니다. 밥도 잘 못 먹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이가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그냥 안타까웠습니다. 가족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 기록은요, 이미 사망 처리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자료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고 그 사람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미진이라고. 왜? 살아야 하니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서연이는 제 기억 속에서는 죽은 사람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치료를 받았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말을 다시 배우듯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도진우 씨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남편이 됐습니까?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 대답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하윤이. 그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미진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리던 날 많이 울었습니다. 자기는 누군가의 딸이었는지도 기억 못하는데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됐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분노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도진우 씨가 악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를 미워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이를 버린 사람이 아니라 서연이를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연이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도진우 씨가 모든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울었는지 눈이 붉었습니다. 작은 찻집 구석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당신 아내였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하지 마. 그런데 그녀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얼굴을 봐도 낯설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날의 우리였습니다.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바람에 서연이의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었고 저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너야. 그녀는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었네요. 응. 잘 웃었어. 당신 옆에서요? 응. 그녀는 한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많이 사랑했나요? 저는 대답하려다 목이 막혔습니다. 많이. 당신도요? 저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나는 아직도 사랑해.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남편을 다시 만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삶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아픈 것만 생각했는데 서연이도 아프다는 것을. 그녀는 과거를 잃었고 이제는 되찾은 과거 때문에 현재까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우리가 살던 곳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동의했습니다. 도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허락했습니다. 다녀오세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가슴이 무너지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우리가 신혼 때 살던 연립주택 골목으로 갔습니다. 건물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외벽은 새로 칠해졌고 예전 슈퍼 자리는 카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골목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기 기억나?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보면 돼. 우리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넘어질 뻔한 적 있어. 제가요? 응. 장 본 거 들고 오다가 미끄러졌어. 고등어가 바닥에 떨어져서 당신이 울상이 됐지.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고등어를 좋아했나요? 좋아했어. 엄청. 지금도 좋아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취향, 습관, 웃는 방식, 그 작은 것들이 저를 울렸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오래된 칼국수 집에 갔습니다. 다행히 그 집은 아직 있었습니다. 주인은 바뀌었지만 간판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돈 없을 때 여기 자주 왔어. 왜요? 한 그릇 시키면 양이 많았거든. 당신은 늘 면보다 국물을 더 좋아했고 그녀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맛봤습니다. 그러다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기억나?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하지 마. 그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남산에도 갔습니다. 첫 데이트를 했던 계단, 사진을 찍었던 벤치, 서연이가 춥다고 해서 제 외투를 걸쳐줬던 자리. 저는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정말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우 씨, 응, 저 때문에 너무 아프지 마세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기억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런데 당신이 제 옛날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제가 당신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죄를 지어? 당신은 저를 보고 있는데 저는 당신을 못 보잖아요. 그 말에 저는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보고 있었지만 서연이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 앞에 있는 저는 그저 잃어버린 기억 속의 남자였습니다. 며칠 뒤 젊은 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도하윤, 서연이와 도진우 씨의 딸이었습니다. 21살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눈매가 서연이를 닮았습니다. 웃지 않고 있어도 서연이의 젊은 시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윤이는 제 앞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그래. 저 아저씨가 미운 건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차라리 미워한다고 했다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윤이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저씨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무서웠어요.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서 우리 엄마가 자기 아내라고 하니까 그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사라질까봐 무서웠어요. 그 말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는 강미진이었어요. 저한테는 윤서연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하윤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는 아침마다 제 머리를 묶어줬고, 제가 아플 때 밤새 옆에 있어줬고, 대학 떨어졌을 때 저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요즘 계속 울어요. 하윤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때문이라고 말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않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윤이는 제게 엄마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엄마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아프지 않기를.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같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진우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한강 둔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편의점 커피 2개를 사왔습니다. 따뜻한 게 없어서요. 그는 제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강물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뒤 그가 말했습니다. 하윤이가 선생님을 찾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진우 씨가 커피캔을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요? 내가 그 사람을 살린 걸까? 아니면 훔친 걸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처음엔 분명 살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람 같았으니까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이름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무서워서 밤마다 울던 사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밥을 먹이고 걷는 걸 도와주고 웃는 법을 다시 배우게 하고 그러다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가 나타난 뒤로 미진이가 잠을 못 잡니다. 아니, 서연 씨라고 해야겠죠.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도 아팠습니다. 서연이, 미진이, 두 이름 사이에서 가장 아픈 사람은 그녀였습니다. 도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정우 씨, 예. 만약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는 보내야겠죠. 그 말은 쉽게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울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 없이 못 삽니다. 저는 그 울음을 보며 그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아내를 사랑한 남자였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이해하게 했습니다. 사랑은 늘 옳은 모습으로만 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살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며칠 뒤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진우 씨였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정우 씨, 미진이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도진우 씨와 하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서연이가 버스를 타던 날도, 제 인생이 끝났던 날도, 한참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우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먼저 도진우 씨를 봤습니다. 진우 씨, 그 다음 하윤이를 봤습니다. 하윤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정우 씨,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낯선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서 저를 찾아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비가 오던 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당신이 우산 들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분식집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녀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라면.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비 오는 날엔 라면 먹자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래, 내가 계란 넣어준다고 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응. 늙어서 손잡고. 저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맞아. 우리 약속했어. 병실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도진우 씨도 하윤이도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연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눈이 도진우 씨에게 향했습니다. 진우 씨도 기억나요? 도진우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서 내 손 잡아준 거. 그녀는 하윤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윤이가 처음 엄마라고 부르던 날도 하윤이가 침대 옆으로 달려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서연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 기억나요. 그녀의 몸이 떨렸습니다. 정우 씨도 기억나고. 그녀는 도진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진우 씨도 기억나고. 그리고 하윤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딸도 기억나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 어떡해요. 그 울음은 한 사람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인생을 동시에 떠안은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는 퇴원했습니다. 몸은 괜찮아졌지만 마음은 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각조각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라면, 시장, 첫 데이트, 장례를 치르기 전의 삶, 그리고 동시에 미진으로 살아온 20년도 선명했습니다. 도진우 씨와 처음 산책하던 병원 정원, 하윤이를 낳던 날, 반찬 가게를 열던 날, 딸의 입학식, 가족 사진. 그녀에게는 이제 두 개의 삶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장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초여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우 씨, 응, 나 이제 조금 기억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다정했는지.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도 기억나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아니요. 미안하다는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나는 행복했어요. 정말로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지금의 나도 가짜가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를 낳았을 때 나 정말 행복했어요. 진우 씨랑 반찬 가게 처음 열던 날도 손님이 한 명도 없었는데 둘이 김밥 먹으면서 웃었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도 진짜예요. 알아. 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알아, 서연아. 그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응? 저 누구로 살아야 해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연으로 살아야 하는지, 강미진으로 살아야 하는지, 제 아내로 돌아와야 하는지, 누군가의 엄마로 남아야 하는지, 그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전부터 가던 납골당에 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살아있는데 저는 여전히 그곳으로 갔습니다. 유리문 너머에는 20년 동안 서연이라고 믿어온 유골함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이제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 누군가였을 겁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을 찾지 못해 평생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유리문 앞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습관처럼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다 웃음이 났습니다. 너 살아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하냐? 하지만 곧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이곳에서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생일이 와도 명절이 와도 저는 이곳에 와서 말했습니다. 나왔다고. 그런데 이제 그 시간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유리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뭘 붙잡고 산 걸까? 사랑이었을까요? 미련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죽은 사람 뒤에 숨은 것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서연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너무 아팠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인데 내 곁에 살아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시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네 사람이 함께 만났습니다. 저, 서연이, 도진우 씨, 하윤이, 작은 식당의 안쪽 방이었습니다. 상 위에는 차가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한테도 그리고 도진우 씨와 하윤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들한테도. 하윤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 서연이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흔들려서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내가 잊고 살았다는 게 너무 미안해요. 당신 혼자 20년을 보냈다는 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도진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진우 씨를 보면 또 아파요. 나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일 때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었어요. 내가 무서워서 밤마다 올 때 이 사람이 손 잡아줬어요. 도진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윤이를 보면 서연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윤이가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아무데도 가지 마.
그 말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이는 어린아이처럼 엄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20년 전에 서연이를 찾고 있었지만 하윤이는 지금의 엄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도진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 씨,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말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더 찾았어야 했습니다. 더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그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가 두려워서 외면했습니다. 저는 그를 미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서연이를 잊을까봐 두려웠고,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두려웠고, 새 삶을 사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져 20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두려움 안에서 누군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대로 둔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저만 그 옷장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오래된 원피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연이가 신혼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목 부분은 조금 해졌고 색도 바랬습니다. 저는 그것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시 만났던 시장이었습니다. 생선가게 앞. 고등어가 놓여 있었고 상인은 손님에게 가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저는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20년 동안 보고 싶었던 얼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던 얼굴, 그 얼굴이 지금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 그 사실만으로도 제 인생은 기적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돌아오지 마. 서연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우 씨, 나한테 미안해서 돌아오지 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너 하나로 살았어. 그건 내 선택이었어. 하지만 내 잘못 아니야. 저는 그녀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너는 살아야 했고, 살아남았고, 또 다른 삶을 살았어. 그 시간이 가짜일 수는 없어.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정우 씨는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과거야. 그녀가 울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요. 아니야. 나는 내 과거야. 그리고 진우 씨와 하윤이는 내 현재야. 정우 씨, 서연아. 저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이 꼭 같이 사는 것만은 아니더라. 그녀는 제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그 말에 그녀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내는 거야. 저도 울었습니다. 내가 죄책감 때문에 나한테 오면 우리는 둘 다 평생 불행할 거야. 나는 내가 불행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 서연이는 제 손을 얼굴에 대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저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잘 살아.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20년 전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손, 그 손을 제가 먼저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조금 풀렸습니다.
사랑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끝까지 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상자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 제가 보여줬던 바닷가 사진, 그리고 그녀가 기억을 되찾은 뒤 제게서 받아간 몇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가져가.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는 정우 씨가 갖고 하나는 제가 갖고 싶어요. 그녀는 사진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 사진 속 우리는 시장 골목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작은 카메라로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저도 잊고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기억나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 바라봤습니다. 정말? 네.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정우 씨가 고등어값 깎으려다가 실패했어요. 제가 옆에서 웃었고요. 저도 웃었습니다. 맞아. 당신이 나보고 흥정 못한다고 놀렸어. 그날 저녁에 고등어 조림했죠? 응.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아주 잠깐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끝에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서연이는 말했습니다. 정우 씨, 응.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린 게 아니야. 그냥 잊지 못한 거지. 그래도 고마워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또 미안하다고 하네. 그녀도 울면서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우리는 현관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 품을 받아들였습니다. 20년 동안 꿈에서만 안아봤던 사람. 하지만 그 포옹은 다시 시작하는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정우 씨, 오래 아프지 마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그녀는 한참 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처음 다시 봤던 그 뒷모습. 하지만 이번에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저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혼자는 죽은 사람을 붙잡고 있는 혼자였습니다. 지금의 혼자는 살아있는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혼자였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컵은 깨끗이 씻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앞치마는 접었습니다. 옷들은 햇볕에 말렸습니다. 그리고 몇 벌은 기부했습니다. 장롱이 조금씩 비워질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도 조금씩 숨을 쉬었습니다. 물론 괜찮아진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은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났고 어느 날은 시장에서 고등어를 보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서연이가 없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가끔 반찬 가게 앞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멀리서만 봅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손님들에게 웃고 있습니다. 도진우 씨는 옆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하윤이는 가끔 가게에 들러 엄마를 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조금은 안심도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살아있구나. 웃고 있구나. 그걸로 됐다. 어느 날 저는 다시 시장에 갔습니다.
처음 그녀를 다시 만났던 생선가게 앞이었습니다. 상인은 여전히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고등어 좋아요. 오늘 물 좋아요. 저는 고등어 한 마리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조림을 했습니다. 서연이가 하던 맛은 나지 않았습니다. 간도 조금 짰고 무도 덜 익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습니다. 혼자 앉은 식탁에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오늘 밥 먹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서연이에게인지 20년 동안 제 마음속에 있던 서연이에게인지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분식집 앞에서 우산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우 씨 늦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주 조금씩 그 시간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붙잡는 것일까요? 아니면 끝내 놓아주는 것일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서연이를 사랑했던 시간도 진짜였고 서연이가 미진으로 살아온 시간도 진짜였고 도진우 씨와 하윤이가 그녀를 사랑한 마음도 진짜였다는 것을요. 진짜와 진짜가 부딪히면 누군가는 반드시 아픕니다. 그 아픔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놓아주는 것.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버려진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시장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손에는 아무도 잡혀 있지 않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말했던 약속처럼 저는 여전히 걷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서연아, 잘 살아. 나도 이제 살아볼게. 지금까지 정우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